감사합니다. 난 선물은 내 차 속에 들어있는데 무거워서. 나는 선물은 안 갖고 왔는데 안 갖고 26일 날 하는 줄 알았죠. 아니 이제 미리 그래서 땡겼는데. 오늘 저는 차로 선물하는 차로. 저는 이렇게 하고 또 26일 날 오시면 또 하고, 어때? 26일 날 올 거 아니야? 1월 1일 합시다. 오늘 합니다. 26일에 오긴 오는데 네. 아빠 상황을 봐. 우리 27일 날이 우리 엄마 생일이야. 생일 안 오면 섭섭한데.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냐? 90 하나. 90 하나? 그러니까 한 21일 날 여기로 오실 테니까 오면 또 그때 만나서 차 한잔 하고 뭐 꼭 주제를 갖고 찍는 게 보다도 이런저런 얘기. 아니 지금 저 개혁 연대에서 친 저 텐트를 치우는 것도 사실 그런 얘기도 좀 해보면 좋아요. 그런 게. 네. 이정인 교도가 혼자 지금 반대인가? 다른 사람들은 누가 그 사람이 주축으로 있는 것 같아. 조절은 원로원 형님들이 하신다고 그래요. 원로원 형님들이 조절은 저는 형님들이 하고 네. 그것을 그동안에 원로원 형님들만 하니까 네. 이제 뒤에 빠진 척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정인이요. 정인. 그리고 저 서울은 자, 이제 시작합시다. 근데 뭐 따로 시작을 안 해도 이러고 저러고 네. 그냥 수다 떨고 노는 거니까 네. 이러고 저러고 이것도 다 세상 이야기요. 여기 개혁연대 천막 때문에 화난 사람들이 많이요. 정부를 네, 뭐 정부의 가치를 화를 낼 떨어졌다는 일이 아니지. 네? 화를 오늘 안 그래도 화 내는 이야기하는데. 방법이 좀 네. 저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화난 사람 많지. 그래. 저것 때문에 지금 화난 사람 많네. 그러니까 지금 화 얘기하려는 거 아니요. 저걸 떠나서 화 얘기를 따로 하고 그러는 게 아니요. 그러지. 우리 금사님은 화의 감정이 죄가 아니고 잘못이라고 거기에 머무르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이 말씀을 가끔 설교에도 하고 주장을 하셨어. 근데 우리가 화 때문에 기죽어 있어. 왜냐면 착한 사람 그 콤플렉스 있다고. 나쁜 사람이야. 콤플렉스 있듯이 화내는 사람은 수양이 적은 사람. 오케이. 그리고 수도인들은 화내는 것은 사람. 좀 안 맞은 거야. 소리는 화내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위선자가 그게 잘못한 게 위선자가 되고 화낼 자리 화낼지도 모르고. 아니 화낼 자리가 어디가 있어? 화 안 내면 되지. 화낼 자리에 화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출가해가지고 이제 편입해 왔잖아요. 와서 모두 시작하는데 일기하는데 유문형을 다 정하더라고. 그 뭐 어떻게 하면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화나는 것을 이걸 없애 유문형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걸 나도 이제 따라했지. 이제 더구나 제가 들어오니까 우리 동기들이 9살, 10살 차이 정도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오니까 이게 뭐 나름대로 뭐 보이잖아요. 뭐 인간관계가 보이니까 이 짜증날 일, 화날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 그렇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 이런 해서 하다 보니까 매일 화나는 체크가 굉장히 많은 거야. 하루에도 한 10번씩 화가 나기도 하고 아침부터 일어나.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계속 하니까 2학년 와 3학년, 4학년 1학기쯤 되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등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으로 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집에서 이제 도망 나왔으니까, 출장 간다고 가방 들고, 그렇게 왔으니까, 이게 뭐, 집에 어떤 명분이 없이 다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갔죠. 집을 갈 수가 없고. 엄마가 얼마나 화났을까? 예? 부모님이 자식 팔아줘. 근데, 일단, 반대를 하니까, 언제든지 다시 오라, 뭐, 이렇게 계속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에 딱 이렇게, 화가 안 나는 경지가 되니까, 집에 이제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이제, 1학기 여름 방학 딱 되자 내려가서, 내려갔는데, 참, 재밌는, 부산역을 딱 내려오는데 중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난 거야. 왜 이 친구가 보더니 막 나를 보던 것 같고 뭐 도대체 너 뭐 소리는 뭐 소문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나니까 아주 친한 친구인데 막 좋아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하는데 나는 그냥 싱것이 웃기만 하고 아이가 절제된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나도 몰랐어. 근데 한참 하더니 이 친구가 뻑 이렇게 뒤로 물러나더니, 야, 너 지금 얼굴 표정이 또 목석 같아야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그 충격을 받았죠. 뒤통수를 하나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심 상당히 이 친구가 나를 보고 너 저 도인 다 됐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목석 같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뒤숭숭해져 버렸어요. 집에 가서 이제 뭐 지내다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한 학기 하고 서울 내가 이 감정을 참다 보니까 완전히 감정을 억제하는 능력이 길러진 거야. 그래서 웬만한 애 화를 안 낼 뿐이지 속은 늘 부글부글 여서가 부되지. 돼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밖에 뭐 옛날에 그러니까 화를 내게 되었는데 화 공부를 해가지고 화를 넘어서는 건 과정 얘기였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날마다 계문 대조하면은 탐심, 진심, 치심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나오는 것을 참게 되면 화도 말든까지 가면 다 참게 되면 내가 이렇게 억압이 되고 내가 더 긴장이 되고 내 속에 무엇이게 남아가지고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내 친구가 나를 보더니 친한 친구가 너 꼭 목석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화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말하자면 네. 저변이랄까 주제 네. 발표 격이시잖아요. 네. 이제 근데 그 화가 뭐예요? 화가 이제 마음에 대한 네. 과잉 반응 아니면 마음에 대한 과잉 반응. 적재적소에 화가 지금 원망구조가 불화잖아요. 불화. 아니요. 화. 분심낼 화요. 분심낼 화요. 분심이 성낼 화요. 성낼 화. 그럼. 네, 불화가 아니로 불화가 아니지. 성낼 화. 그러니까 이제 불화처럼 에너지가 내면에 있던 감정이 욱 하고 이렇게 근데 온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화병이라고 할 그 때는 화병. 화병 난 사람 많아. 화병은 불화자 화병 아니야. 그거 아니야. 분심이요. 우리 한문으로는 울분이 터진. 울분. 그 분자. 네, 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심 울분 분심이 표현을 불난 것처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화도 지금 분심 울분이 터진 것이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상대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는 정말 울분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닌 상대방의 문제, 어떤 다른 물건의 문제로부터 일어나는 화는 그것이 울분일 수도 있고 그냥
원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무지에서 나온. 그러니까 내 나도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네. 이제 졸업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부교문을 하면서 우연히 이 감정을 터는 훈련하는 훈련장이 우리 교당 바로 이웃 동네에 그 T그룹 감성훈련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교무님들 훈련을 그 전문가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교감선 여자분인데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남자가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취소합니다고 보따리 싸고 내려오는데 쪼져 뛰어 내려와가지고 그 교무님이 꼭 있어야 된다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훈련을 그래서 사박 걸고 훈련하는데 훈련이 진행이 거의 어려울 정도로 왜 모두가 훈련을 참는데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교무님 이게 정말 지금 머물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훈련장이 있으니까 교무님이 좀 하셔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알려주더라고. 그랬더니 바로 봉은동 우리 동남동 옆에 있더라고.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말하자면 나중에 이분들이 저를 이제 깨우기 위해서 막 저한테 화를 안 내니까 화를 내게 하려고 막 어떤 사람이 불때기를 하더니 당신 말이야 성직자 그거 옷 벗어야겠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때까지 웃고 뭐 잘 넘어가다가 나도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당신 뭔데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는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많은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제 사람 냄새가 나냐고 박수를 치는 거야. 내가 1시간을 통곡했어요. 그동안에 살면서. 아까 그 마음이 우리가 화를 그동안은 나쁘다고 배웠을 뿐만 아니고 아까처럼 저 사람 때문에 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대종사님께서는 특히 희노애락에 대해서는 불경에는 별로 없어요. 그냥 진심이라고 해놨지. 대종사님 희노애락에 대한 본문이 2개나 나오잖아요. 희노애락을 참기만 하지 말고 잘 부려서라는 이야기 나오고 저 불지품에는 희노애락을 노복같이 부렸어. 끌려 사는 사람은 나와 남을 해롭게 하고 노복같이 부려서는 사람은 나와 남을 이롭게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뜻이 부려서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분심, 희노애락도 다 포함되지만 이 좋은 감정도 마찬가지고 기쁜 것도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 우리 저한테 나한테 선물을 줘서 그러면 선물이 받아서 기분이 대부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 왜? 내가 바라던 게 아니야. 뭐 한다든지.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희노애락이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 화는 나를 일깨워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때문에 난다고 퍼넘기는 순간 우리는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나도 내 내면에서 아니야 그건 네 문제야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하더라고.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가 너무 깊게 쩔어져 있어 지금 화면에. 왜 또 화를 내요? 그게 내가 내냐? 여기 상황이 화내게 만들었잖아. 그러지. 되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잖아. 그 나는 100% 그건 자기 문제예요. 그건 자기 개인 수양적인 화인데 역사적인 화 있죠. 역사의 현실이 화를 내야만이 편안할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의 시사면이나 이런 볼 때 인간성을 잃고 사는 그 상황이 나한테 보호가 될 때 그렇게 화가 나. 예를 들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예를 들면 그 자식한테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힘들어더라도 자기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막 그 소리를 못 하고 한 그 사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울고 싶고 막 이런 때 그리고 막 나도 광주 사태 때 광주서 지낼 때나 그냥 그 애들이 그 총 맞고 이렇게 뒷골목에서 우는 거 있을 때 그 상황이 화가 나는데 내가 나를 본 게 총 맞았기에 안 나가더라고. 나도 총 맞으면 그러니까 또 나한테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또 와서 증거본 게 그래요. 아무 의미 없이 내가 나가봤다가 내가 총 맞 죽었다. 그래도 네가 괜찮겠냐?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굉장히 내가 굉장히 내 자신이 적으니까 또 나한테 화가 나는 거야. 지금도 말하자면 정치인들이라든지 정권에서 지금 하는 거 보면은 화가 나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유 교수님, 여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거룩한 분노, 아까처럼 어떤 그런 사회적인 거기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 것은 거룩한 분노다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말하자면 화보다는 어떤 분심이죠. 분심. 그게 화지. 맞아요. 분심인데 분노. 근데 나는 언제부턴가 화가 안 나거든요. 화가 안 나요. 원래 화 안 나.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근데 화 안 나지. 안 난다는 것은 마음이 말하자면 정리가 많이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화내는 사람들한테 그러거든. 야, 왜 정해놓고 괴로워하냐. 그러지. 화를 내는 걸 가만히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든지 선입견이든지 당연하지. 편견이든지 정해놓은 게 있어. 정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자기 틀에 안 맞으면 화가 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일단 화가 난다고. 근데 아니 정해놓은 바가 없는데. 근데 그건 공부가 높은 사람이고. 네.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저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낼 때는 안아줄 수 있어야 돼. 연민의증을 느껴야 되지. 아까 이 사람이 아까처럼 자기도 모르는 어떤 틀 살아오면서 그 틀은 자기도 모르거든. 부모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갖고 있는 말하자면 비겁하면 안 돼 하고 정직해야 돼 하는 걸 확 받아와서 그런데 정직 안 한 사람 나타날 때 막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자각이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화에 내가 가만히 보면 당연히 화를 내야 어느 원칙에서 틀어져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화를 당한 사람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을 때까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요. 그게 화학 공부를 해야 한다. 근데 그걸 모든 상태 때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역반응이 오는 거야. 그럴 때 화가 나대. 그것은 저 내면에 내가 쌓여있는 화가 투사하는 거예요. 그 화는. 근데 그거 상대방이 화난 걸 보고 내가 화를 자질렀다는 거 알아야 하는데. 아니 나는 누구가 아까 나한테 나를 화나게 한다든지 뭘 그러냐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저는 그 언제부턴가 이렇게 학회 뭐 발표하고 그런 데 가면 그 질문할 때 꼭 그 발표자 것을 그렇겠다고 긍정을 해줘야 긍정을 하고 그러나로 나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단히 좋은 질문이죠. 네, 그때부터 내가 배운 게 ES 벗이에요. 벗부터 나가는 게 아니야. ES 벗이. 그래요.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안 들지 어쩌든지 간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먼저 들어와. 그게 주문이야. 대단히 중요한 거지. 네,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진짜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그 자기들 판단으로 그 상황을 막 고정시켜 갖고 화를 다스려 주려고 내가 지금 이번에 주자를 놓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서 내가 최초의 화를 언제 냈지? 내가 이제 그런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내는 거 보면
다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그거요, 낸다고. 그거요. 그러니까 그건 좀 쌓여 있는 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 두고는 자기를 아니, 조금 더 들여다봐요. 들어보시라고. 그러지. 그 일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뭐 조금 더 바람직한 들어보라고. 거지 그게.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 사람 건 들어보면 어. 원인이 있어. 저 소리 왜 하는가. 어. 이제 아는 사이에서는 그러는데 네. 모르는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알지도 느닷없이. 못하면서 그러지. 남한테 그래서 응. 그럴 수도 있다가 ES. 음. ES 벗을 이게 말하자면 마음 챙김이 계속돼야 돼. 아 당연하지. 예, ES 벗이라고 하는 마음 챙김이 지속돼야지. 그러고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고 시작하면은 일단은 긍정이 되잖아요. 아이고, 뭐 그래 좋은 화는 거죠. 안 나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2이해를 따져야지. 12예를 따질 12이해를 따지면은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는 거잖아. 그러지. 나는 손해고 당신은 이익이라는 거잖아. 12이해에서. 근데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어쩌면 뒤바뀌지. 그게 많은 내가 본 것이 거지. 자기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그거지. 전 그걸 아주 조심하거든. 주의를 해.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라는 걸 적용하면서 멈추라고 자꾸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멈추는 게 근데 맞아. 왜 멈추냐면, 멈추어서 나를 봐야 봐야지. 돼요. 근데 멈추기만 하니까, 화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사실은. 압축되면은 더 그런데 막 폭발하듯이 그게 저 안에 나오는 거죠. 남아있으면, 다음에 만나도 이게 갈등이 노정된다. 근데 그 순간에 나를 들여다보면 화는 아까처럼 내 판단 분별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걸 자각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길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희노애락을 노복처럼 부려서라는 것은 책임을 네가 지금 화가 났을 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럼 그게 반드시 그게 공부의 보여. 경지가 이게 내가 가만히 본 게 이 사이가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어. 많이 나죠, 뭐. 지금 막 함부로 할수 문제가 없어요. 거의 다 화 때문에 서로 막 치니까. 화 때문에 이뤄진 거예요. 죄 짓는 것도 그러고 앞길을 막 구말리 같은 앞길을 딱 화 한마디로 그냥 딱 막아버리는 그 현실을 보면 야 이거 마음 훈련을 자꾸 시켜서 현실적으로 그 방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쏴주는 게 선행이겠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힘을 쌓기 위해서 이 마음이 나한테서 화가 나한테서 난다, 희노애락이 나한테서 난다고 하는 것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면 그 순간순간에 내가 갖고 나갈 고정관념이 보이게 돼요. 그렇게 보면. 고정관념. 그래서 저희는 그 캠프 할 때 그런 노래 부르죠. 생각이 잘 안 나네. 이 마음이 나한테 원인에서 난다고 하는 것을 노래를 불러서 자꾸 내 문제로 화가 나. 내 문제로. 육관웅 교무가 작사한 노래 중에 사는 그대로인데 내가 높다 낮다 그런다. 오케이. 맞아. 강은 그대로인데 내가 깊다 얕다 그런다. 지금 우리가 그거거든요. 그것을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 친구가 요즘 저 노래를 재밌는 좋은 걸 참 잘 만들어내고 있다고 네, 여러 가지 가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 그러는데 대단히 중요하지 그것이. 저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분별이잖아요. 그게 저는 개교 사량 분별 망상을 이렇게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탐진치의 근본이에요. 예, 개교 사량 분별 망상으로 발전하는데 우리가 마음에서 이 칠정이 나올 때 희로애락, 애오욕, 희로애, 우애오욕이라고 하는 칠정이라는 뜻이 나올 때 그게 지금 거기에 화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에너지, 그렇죠. 칠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마음이 지금 나온 거거든. 나온 봐도 예. 그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노력을 하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역자 특히 교무님들에게 너무 중요한 그 인식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늘 부패 보고 교도들을 대하는데 교도들한테 내가 그게 정리가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심한데
어떤 교무님들은 교도들한테 막 성질부터 성질부터 내. 낸다고 그래. 예, 성질부터 내고 화부터 내니 그게 어떻게 교화가 되냐고. 그런데 그것이 정비가 안 된다면, 이거 아까 좀 교화가 안 되는데, 그것을 중도 훈련을 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들은 일주일 훈련만 해도 충분히 자기를 볼 수가 있다. 아니 구체적으로 예. 그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마음 공부 쪽의 접근 방법이거든요. 제가 그러는 건데 이렇게 마음에서 칠정으로 뜻이 발전해서 나올 때 그때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데 중요하죠. 그것이. 예, 예. 그래서 그 성품 정신 마음 뜻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네 가지 모습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아니 누가 조금 나고 틀리거나 뭘 조금 잘못해서 그릇을 좀 깨거나 어쩌거나 그러면 화부터 낸다고. 그게 한 달 이상 가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우리 교모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도님들 계속 가요. 교도님들이 그러니까 교도님들은 못 오죠, 이제. 예, 예. 근데 이제 직접 하는 애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 설교를 들어보면 예. 저 속에서 양반이 화가 들어있구나. 우리를 때리는가, 오케이. 우리한테 화내는가, 우리를 자비롭게 품어주는가, 오케이, 알 수 그걸 있다.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네, 네. 근데 대부분의 네. 교무님들이 이제 못 한다고 혼내는 설교를 많이 한다 이 말이야. 혼내는 가르치려고 설교. 하고. 이것도 못하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잘하고 우리는 못하는 사람인 게 당연히 혼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화가 안 나는 설교가 있다. 맞아. 누가 이제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중요한 공감을 했어. 아니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게 자기 문제로 화가 나는 것다는 자각을 나는 해. 아까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이 내 문제로 노래를 그렇게 내 문제로 화가 나 정신 차려 하하하 내 문제로 속상해 네. 웃었구나 하하하. 아유 좋다 박수. 저기 내가 이제 아이고 나는 언제 맨 첫 번 화냈지?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한번 해보세요. 내도 모르고 화를 낸 데는 아마 태어날 때 화가 그러겠지. 웃음으로 나왔는지 울음으로 나왔는지 오케이, 그건 오케이. 나도 막 몰라. 갑자기 근데 변화가 오니까.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고 왜 맞았나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이 나.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는 매를 딱 갖고 이거 들어. 너 5대 맞아야겠어. 그래. 근데 나는 왜 맞았나 몰라. 이유를 모르지. 모르고 왜 나를 우리 아버지가 정식으로 이렇게 예를 갖춰서 때렸을까? 이제 옛날 자녀 교육도 방법이. 그 5대가 하는데 내가 뭐냐면 딱 기억난 것이 중요한 문서. 중요한 문서로 내가 뭘 했냐면 치마적을 접었어. 맞아. 내가 이제 나는 취미가 공작이야. 이제 취미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중요한 그 문서로 해결할 일이 많이요. 근데 그거 봤냐? 물어본 게. 나는 문서인지 모르는 게. 안 봐시오 그랬어. 그러지. 안 봐시오. 여기다 놨는데 어딨어? 그렇게 물어서 몰라요. 그 상황에 우리 아버지가 볼 땐 이것이 거짓말한 거야. 오케이. 그러지. 그래서 5대 중에 거짓말한 거, 네가 그게 해놓고도 혼났게미 몰란다고 했다. 거짓말한 거. 교육에 대단하신 분이네. 내가 지금 내가 어떤 글에 써놨어. 그런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그거 다 이게 뭐 종문서인지 알아. 예를 들면 논문서인지 안다 이 말이야. 논문서인지 알고 그 문서를 언제까지 해결해야 우리 아버지의 거래가 편안한데 막 시급한데 없거든. 없은 게 찾은 게 없다 보니까 아니 난 모른다는 게 제일 화가 난 것이 그거 잃어버린 것도 화냈지만 그 쉬운 못 찾은 것도 아버지도 화가 나고 그리고 내가 그걸 모른다고 한 게 거짓말했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5가지까지는 뭐 때문에 화나는 건 몰라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화났겠구나. 화났고 근데 내가 이제 나도 딴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논문서인지 반문서인지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종이접기로 헌식으로 산 일이 많겠구나. 진짜. 날벼락. 네, 그 날벼락 내가 화난 것이 그거예요. 그때
참.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와 한 번 나갔고 나한테 전무신 이제 한다고 내가 다 이제 해놓고 전무신 다 했어. 근데 이제 덕윤이까지 전무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 화가 난 거예요. 그러겠네. 그래가지고 내 등어리를 그냥 주먹 쥐고 한번 생년 때리는 거 안 봤는데 주먹 쥐고 한번 탁 때리더라고. 참은 것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는데 그때 아프지도 않고 시원한 마음이 들어가. 엄마 마음을 이렇게. 그러지. 마음 때니 그래서 화가 났는데 엄마는 지금도 몰라 화났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저 딸을 부두건이 많이 나눴더니 어떻게 가르쳤는가 다들 중으로 간다고 그 술이 흉을 들어가면서 화를 냈다 이거야. 엄마 그 얘기를 해요 나한테.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고 신앙을 해보니까 그때 네가 결단을 내려서 전무신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하고 전무신들을 이렇게 했다니 지금은 자랑스럽다. 네. 그것을 몇 살 때 고백한지 아니면 몇 년 전에 2, 3년 전에서 고백을 하셔. 그 마음으로는 굉장히 창피하고 화났었다. 당연히. 회양을 하셨네요. 예. 그래갖고, 회양을. 옳은 일을 갖고 있으면 화나도 나중에 이제 그런데, 그래 오죠. 그러지 않으면은 아마 다음 세까지 원수가 가져갈 되는 것이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금사님은 현사님하고 같이 공부 좀 하셨나요? 어떤 현상? 오늘 아니요. 아, 아닌데 네, 동기는 자주 아니시고. 제가 후배죠. 제가 예. 한 해 후배죠. 아, 우리 그래요? 65년이고 64년이니까. 4년이고. 우리 현사님도 인격이 화를 별로 안 냈어요. 화를 안 예절이 참 바랬죠. 부드럽죠. 예절이 바랬는데, 그런데 그럴수록 보이지 않는 이게 무엇이게 무의식에 쌓이는 경우 스트레스가 쌓였을까? 쌓여. 그게 착한 사람. 우리는 예. 화 안 내는 사람, 마음 공부 예. 잘하는 사람 컴플렉스라니까. 마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컴플렉스가 컴플렉스 있으니까 참는 거야. 참는 거죠. 그걸로. 근데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어떤 이야기, 야야 내가 참지 않았다면 옛날에 그런데 집안이 어떻게 됐겠냐 그런데 그랬죠. 우리 어머님이 속병으로 앓다 가셨거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정신의학에서도 이야기해요. 맞아. 화를 참으면 위장을 상하게 하고 심장 막 안을 치는 거야. 근데 이걸 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깨끗이 내는 사람이 별 병이 없어. 내면은 근데 감싸주면 지금 된다. 우리나라에만 화병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왜 2조 500년에 네. 선비들이 화를 내면 이게 아니야. 그렇지. 쌍놈이야. 그러니까 화를 막 안 내고 그냥 참는 것이 이어져 오니까 말하자면 느닷없이 폭발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외국의 심리학자들 이름을 지어줬어. 그걸 화병. 영어로도 화병 이렇게 해놨어요. 네. 한국인들이 대체적으로 그랬던데 그것이 유교의 영향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가슴에 피라고 담배 폈잖아, 그 사람들. 아니 가슴이 여기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참아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저희 어떤 교수님이 그 사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한번 내가 문본에 갔다 보니까 이 서로 갈등해가지고 참아서 난 거야. 그런 분들은 이 가슴을 손을 대면 소시라피게 아파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천천히 해서 한 풀어줬어요. 10분간 풀어줬더니 투름을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기가 소통이 되는 거죠. 여기가 꽉 막혀. 여기 있으면. 그러면 계속 화를 참게 되고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아픔들이. 그러니까 지금 혼자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라도 어디 가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디 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교단에도 지금 화를 대놓고 많이 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특징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저는 어떤 분은 제 앞에서 화가 났는데도 제가 또 잘못했는데도 미소만
안 난 척하지. 미소만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 아파요. 그런데 화를 제대로 낸 사람, 그리고 그분은 다른 데 가면 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제대로 화를 내시는 분은 밖에 나와서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이게 나쁘다고 배웠거든. 인격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화를 낸다고 이렇게 또 어릴 때 배우니까 참는데 도사가 된 거죠, 사실은. 그것이 그러니까 목석이 된 게 내 친구. 2조 500년 후 어떤 문화라 그럴까 그런 그렇지. 데서부터 시작될 수 문화, 있죠. 문화에서 오래동안 내려온 거지. 화를 내면 안 돼, 선비가. 네. 화나도. 그러니까 하고 큰 소리로 막 치는데 아까처럼 속은 화난 걸 알지 이제. 그리고 참을 인자 공부도 시키잖아요. 사모님지 근데 세번이면 그 살세. 참는 것이 말하자면 뭐가 참느냐면 내 문제인데 절로 가는 것을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절로 가잖아요. 아니, 니 때문에 그 너 내가- 문제가 욕을 해버리잖아. 그게 아니고 그거 참자는 거죠. 그것도 단계가 높은 거고 범죄 짓는 사람들 보잖아요. 음. 막하 그냥 묻지마 범죄 오케이, 짓는 사람들 막 보면은 그러죠. 그 화풀이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막 그래 하는 그렇게 거죠. 된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품어주고 해줘야 되는데 더 형벌을 먹이니까 계속 재범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나오면 그러잖아. 다시. 내가 여기 저 5.18 때 나 중국 게임에 안 나가봤다고. 이제 물론 안정은 시간은 나가봤지만은 가가 끙끙끙 오는데 못 총 맞아서 오는데 오케이. 내가 가서 밤이긴요. 근데 오케이. 가서 안아줘야 하거든. 오케이. 어떻게 됐냐 그걸 끌고 와야 하는데 나 그러다 또 잡히고 나도 아니 잡히는 거 괜찮은데 나 총 맞으면 어떡하. 그러지 뭐.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 그 이거. 두려움이죠. 근데 들어가면 비겁해지더라 이 말이지. 두려움이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지나오니까 당연히 당연한데 감정은 예. 두려움도 우울함도 예.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공부를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참는 공부를 했단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이 정신 건강 차원에서도 이게 잘못되면은 조현병도 되고 우울증도 나고 우울증도 나고 우울증 그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정신 이상 뭐 정신 장난으로 정신 질환으로 발전하니까 발전하죠. 이것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죠. 네, 이 화를 어떻게 할 거냐, 깨끗하게 내고 책임지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깨끗하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 우리는 참고 이래 되면 참다 할 때는 넌 내 따위 이렇게 상대를 치는 화를 투사를 한다고. 근데 내가 지금 화가 났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나 화났어 정도.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나한테다 대고 욕을 하고 뭐 아니고 뭐 그것은 어떻게 아니고 기분을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같이 지금 화가 난다 할 때 주 사람을 건드리고 할 때 주 사람은 깜짝 놀라죠. 그런데 우리는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 사람도 쳐는 거죠. 니는 뭐야? 이렇게. 그래 옛날에 최고로 화난 게 밥상 엎어버린 거잖아. 엎어버리죠. 우리 저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외할아버지 유학자고 우리 식구들이 이제 유학자들. 나 초등학교 6학년 때야.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할아버지가 나의 모든 가족은 원불교를 제1 가교로 삼아라. 그 유언을 하고 가셨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신심이 깊어져 갖고. 그런데 제일 착한 우리 외삼촌이 그거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술 안 내고 밥상에 안 내고 뭐였냐면은 찻상을 낸 거야. 다과. 술상을 안 내고. 술상을 안 내고 찻상을 냈어. 옛날 선비들은 다 술상이지. 그러니까 그 유학자들이 와서 저놈 자식이 어떤 후리아들 놈이 후리아들 놈이 됐어. 근데 그 우리 외삼촌 경우는 가장 효심으로 후리아들 놈 뭐 경계를 그냥 놔버리고 효심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 저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착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와서 막 그 치는 친구가 와 얘는 막 그래도 형식이라도 해야지 뭐다가 하는 게 내가 봤어 그걸. 여기 이제 찻장 중에 이거 반장 중에 고추장하고 고추 찍어 먹는 거 정도는 있었어. 뭐 있는가? 같은 고추장이 있었어. 그 고추장 그 단지로 이걸 접어갖고
그 우리 그 친구한테 네. 상주가 돼갖고 빡 던져버리더라고. 상주. 상주가 상을 당했는데. 상주가 문상객한테 수상이 안 나오고. 상상으로 왔는데. 그걸 이 시비하니까. 이제 문상 와서 혼자 하면 말인데 우리는 아버지가 육아의 대가인데도 유아가 도서관장이었거든. 전북대 교수하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원수가 되는 그런데 거지. 이제 그걸 뒤엎으려고 내 모든 가족은 원불교를 제일 가위로 삼으라고 했는데 뒤엎였는데 와서 이제 왜 술상 안 내냐고 하니까 술상에 내도 이제 뭐 어떤 고추장을 막 던져버린 거야. 그게 얼마나 당황했겠어. 내가 그 화내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 화를 네. 화가 나서요. 제가 화가 나서요 하는 걸 크게 큰 소리로 내도 박수치고 하는 그런 우리 캠프 할 때 화가 많은 사람들은 막 내면 나중에는 막 울면서 막 내. 이 참았던 것이. 근데 이제 그것이 계기로 그 육아의 깊은 풍속이 싹 원물을 바꿔줬어. 그 외삼촌은 화 덕분에. 대단하네. 그러니까 대단하네. 본인이 화를 내면서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알아채고 오는 거지. 알면 알고 넘어서지. 화를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방편으로 오케이. 예? 방편으로 화를 낸 척하고 아까 고추장도 때려 엎고 밥상도 엎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깨끗한 화인가? 아니 진짜 한 화를 낸다 하다 방편이 아니고 한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그게 네. 방편이지. 이것은 내 문제로 나는 거야 하는 자각을 난 하자는 거지. 그게- 할 때 나는 그 KBS에서 어느 날 그 개그맨들 저 유튜브에 있을 거야. 뭐 앵그리 버드 박승호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이 제작자가 정말로 이게 깨뚫었구나 하는 느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새 모양을 해가지고 나오면서 화가 난다고 막 고함지로 나와. 나오는데 이게 이 화가 난다고만 이야기하니까 대중들이 다 웃는 거야. 부담이 없지. 근데 만약에 이 따위놈들 네가 잘났어 막 진짜 이렇게 투사하는 화를 냈다면 대중이 반응은 뭐 욕으로 반응할 텐데 그렇게 하는데 막 그렇게 하는데 옆에 또 친구가 나와서 왜 화나는데 하고 물었어. 그게 이제 악건이야. 근데 이 새가 수컷새야. 나도 알을 낳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문제로 화가 난다고 하는데 대중들도 웃고 아무 거기에 저항이 없고 폭소하고 그게 그 얇은 그게 유명해서 이 사람이 나와서 왜냐면 모든 우리가 화를 참고 아까 지금 투사하는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깨끗하게 화를 내면서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유튜브 앵그리 버드라고 해 옛날에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고부지간에 갈등이 심하잖아요. 고부지간에 갈등이 심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일어나지. 그때 내가 화를 내면 이게 끝나겠더라고. 내가 그게 방편이야. 나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냈어? 내가 밥을 먹다가 밥상을 한번 엎었지. 그래서 끝났지. 그래서 끝났어. 근데 이건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 이건 말하자면 고부지간의 싸움을 지혜가 큰애가 한 3살, 4살 그때 병문이도 없었을 때니까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이 밥상을 던지는 것이 이 며느리는 그렇게 내 아내는 그렇게 보니까 여기서 풀리지. 그게 일종의 방편이 되니까. 근데 그걸 말하자면 해결을 해야 되겠더라고. 해결을 해야 되겠어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게 그만치 그거는 가족 사랑하는 게 그런 해결책이 나와. 근데 그런 마음이면 첫째 나는 모든 인류나 인간들이 우리의 근원적인 인과 세계를 알면 이게 해결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감정을 그대로 하고.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집에서 나는 뭐라고 하냐면 항상 우리 외할머니나 우리 엄마 자는 생전 화를 안 내. 그랬거든? 나한테 자는 생전 화를 안 내. 그래갖고 교학과 여기 왔는데도 우리 외삼촌이랑 우리 외할머니랑이 저 교육부 식구들한테 인사시키면서 야는 생전 화를 안 내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화 안 내는 걸 잘 몰라. 근데 화도 나거든. 근데 당연하지. 화를 안 내야 된다는 마음이 그 말 때문에 더 나지. 내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낼 수가 그래요? 없지. 내가 그랬는데 특히 교무가 교무는 그런데 이래 버리니까 내가 쌓이게 돼. 어저께 그저께도 화를 내고 왔거든. 근데 내가 화를 내고 이제 그 모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무안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로 모든 짐을 날라야 돼. 그런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면은 깨끗한 짐은 괜찮아. 근데 때로는 물 흐르는 짐도 있고 더 그러잖아. 그리고 무거워서 못 들어 할매들이랑. 그래서 내가 꾀를 내줬어. 그거 그냥 묶어서 저 바깥으로 던지셔. 창문 밖으로. 그리고 밑에 가서 그 끌어다가 쓰레기장에다 넣으셔. 아, 버릴 것은 이제 평소 때는 이제 직접 번져 되는데 짐이 많은 날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교모님이 제쳐 그렇게 한번 해본 게 편하잖아요. 던져가지고 밑에서 끌어갖고 갔다는 게 또 뭐 너무 신세 앉아도 되고 조용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그것만 해야 되는데 그 후에 며칠 살다가 좀 작은 짐이 있었거든. 모가 같은 거 썩은 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기가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고 큰다고 일반 쓰레기도 아니고 그런 게 어떻게 처리하기 그런 게 이거 땅에다 버리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숲속에다 버린 것이 땅에 떨어졌는데 또 그랬으면은 누가 이거 버렸네 하고 누가 그거 본 사람이 치우면 끝나. 그렇지. 이놈 새끼 우리는 이놈 누가 버렸냐 하고는 엄마들은 치우잖아. 근데 이제 그것을 말도 안 하고 자기는 화 안 내한 게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대표야. 내가 대표인 게 나한테 와서 이르는 거야. 이거 좀 해결 좀 하라고. 이게 이제 화의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부드럽게 얘기했어 조용하게. 근데 내가 그거 내가 안 했는데 나한테 한다고 하면은 내가 안 했어.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내가 3층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안 했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4층 사람한테 언니는 물어봐야 돼. 그 직접 물어서 해결을 해. 왜 대표가 이런 걸 해줘야요? 대표가 이런 거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나한테 이 소리 하면 나 화낼 거야? 그러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낼 거야 하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내 화는 표현 안 하고 계속 지적하는 화를 내거든.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어? 너 잘해봐. 막 이렇게. 그래서 나가지고도 화 났는데도. 그리고 아까처럼 설교하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교가 있으면 화가 나니까 아까 말이 그렇게 들린 그건 그 사람은 알아. 누가 그래요? 우리 교모님은 맨날 법회 때 우리한테 화만 내셔요. 그래. 뭔 설교를 잘하시는 그러니 뭐 화를 내 얼마나 말 안 들으면. 참아놓으니까 그래. 그랬더니 참으니까. 그 설교 내용이 자기가 안 풀리니까 그 내용이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지 말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한 거야. 근데 그 속에서 제 교도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 양반이 화만 내네. 다 알지. 그렇게 이제 느낀 거야. 듣기가 부담스럽지. 근데 이제 화내는 것도 탐심하고 치심이 있으니까 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본이 치심이에요. 근본이 치심이에요. 예. 탐심도 다 똑같아요. 여기 탐진치에 예. 그거는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거 해석을 원시불교에 딱 이야기해놨어요. 치심을 두거나 두려움이라는 표현까지 해놨다. 두려움도 치심이다. 두려움이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네.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음의 감정은 표현은 두려움이에요. 왜? 내가 죽지 않는 사람인데 죽는다고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두려움이 온다는 거지. 그때 나를 봐야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담진 두려움이 제대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화를 내는 거예요. 두려움 바탕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욕구로 채우거든 우리가. 욕구. 마지막이 지금 팅나은 스님 그 화라는 책이 한동안 있죠. 베스트셀러가 됐죠. 네. 베스트셀러가 됐어. 그래서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대단한 문제의 해결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놓은 프로그램이 거의 그러니까 드물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가 시비를 모르는 거하고 이해관계는 이게 탐심이잖아. 이해는 탐심이고 시비는 어떻게 보면 치심이고. 진리지. 내가 우리 엄마 화 안 그 시비가 나는 치심이에요. 우리 엄마가 화 안 나시는 것을 봤어. 어떻게 봤냐면은 야, 여기 애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 부모한테 반항을 하고 막 따지고 반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 욕도 하고. 근데 우리 조카가 막 지금 아버지한테 막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옆에서 보니까 저놈 자식 버릇없는 놈이야. 근데 나는 교무가 돼갖고 버릇없는 놈이라고 소리를 못 해갖고 가만히 보기만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가가 왜 화가 난 나를 봐라. 자기 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버릇없는 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셔갖고 나가버렸어. 저 아버지는. 근데 우리 할머니, 엄마가 가만히 보니 가가 화난 원인을 알더라고. 이렇게 가만히 관찰. 이게 지혜네. 관찰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는데 그걸 공감해주면 그냥 녹아버리잖아. 그래가지고는 야가 이제 효자가 돼버렸어. 오케이. 모든 거 이제 뭐 불편한 거 다, 저 아버지 불편한 거 다 해결하고 그런 게, 야야, 가가 효자야. 맨날 오면 가 자랑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나도 노는 게 아버지한테 어떻게 효심이 나냐. 오케이. 제대로 나는 거지. 그러면 공감받았으니까. 제가 조금 잘해드리려고 한 게 요즘 좀 말을 안 드시구만요. 또 이제 일러.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은 게 담배 피지 말며 그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들이 화가 난 거지. 그런데 담배라도 피우셔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은 안 낼 망정. 담배 피운다고 직접은 하지 마야. 그래요. 내가 이제 제가 어떤 그 교무님하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아버님이 담배를 늘 피워. 그러니까 갈 때마다 아버지 이 교무 세면 좀 뭐라도 좀 담배 안 그럼 교당을 안 나가든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있는데 좋은 담배들 많잖아요. 이번에는 담배를 함부로 사서 드려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났겠어요? 이 양반이 그걸 보고 이게 딸이 교무지만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했는데 드시라고 사놓으니까 그때부터 이 양반이 담배를 끊어버렸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그 기억구를 채워주잖아요. 꼭 기억구를 채워주고 예. 이해를 해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네. 지금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계문도 가만히 보세요. 저기 우리 계문 기독교의 계문은 명령이에요. 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며예요. 말며 이것은 같이 가는 거.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설교에서 계속 하지 마라 한다 할 때 이건 저항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드는 네. 것이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네, 네. 그걸 주의해야 되겠더라고. 조심해야 돼.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 나이 돼서서 생각이 나니 다 지나가고 나서 그래도 빠르다. 그래도 빠르다. 그래도 지금부터 이제 살 일인데 그것이 되어질 때에서 공감이 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되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도 뭔 일을 막 집안에 큰 시제를 지낸다든지 막 중요한 혼사가 있다든지 이러는데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식구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친 게 막 화를 내셔. 그러면은 그 생각도 그 세계를 환영하지 않은 사람 아버지는 왜 화를 낸다냐? 그래. 그래서 그런갑다 하더니 막 우리 덕윤이가 아버지는 화낸다고 그래갖고 나한테 불만을 해. 그래서 그러는갑다 해서 아버지 상황에서는 그렇게 화를 내야 일이 된 게 그랬는데 내가 이제 나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우리 엄마가 누가 아버지는 생전 화 한 번 안 냈어요. 그래. 오케이. 어? 우리들이 볼 때는 화냈다고 봤는데 엄마는 누가 아버지는 생전 화 안 냈어. 그런 걸 볼 때 또 수용하는 관점.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그런 문제로 본인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럼 저쪽을 화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즘은 그래, 아이고, 저렇게 막가 화가 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화났을 때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 자비를 기르고, 저 화를 냈을 때, 화라도 돼서 감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우리 자비심, 은혜심을 교육하고 수련해야 한다. 이제 이게 종교가 역할 아닌가 싶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법으로 봤을 때 정신수양 자체가 분별하지만 화는 분별해서 나오는 것도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화가 나한테 원인으로 난다고 하는 자각만 끊임없이 시켜주면 난 다 정리된다고 봐집니다. 니 때문에 다 화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화를 제대로 안 내고. 화가 없다. 원래는 원인이 없다. 그렇죠. 화를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 봐보십시오. 막 친구들을 싸우고 화나고 막 했던 친구들은 오래 기억되고 잊지를 못해요. 근데 감정을 교화하지 않는 친구는 잊어버려요, 다. 부부간에 마찬가지. 제대로 싸워서 아까처럼 회원을 잘한 사람은 굉장히 성장해요.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싸움으로 해서, 저 양반이 나한테 화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건 서로 신뢰거든. 그런데 화를 못 내게 할 때에는 아까 쌓여져가지고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지 말며가 없잖아요, 우리 계문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화는 내되 책임을 지게 낼 때 아까처럼 거룩한 화가 난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거룩한 화를 내야지. 거룩한 말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래. 사는 그대로인데 내가 높다 낮다 그런다 가는 그대로인데 내가 깊다 얕다 그런다 산도 그대로 강도 그대로인데 내가 그런다 사는 그대로인데 내가 높다 낮다 그런다